자, 그러면 인트로덕션 두 번째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뭘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보캐블러리라는 것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얘기했었죠? 왜 하나요? 잘 써먹으려고 한다. 써먹는 것은 듣고 내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그러니까 맥락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휘를 공부하는 가장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1대1 대응으로 외웠던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1대1 대응으로 외우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가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혹은 썼을 때 그걸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더 큰 문제는 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지금까지 바로 앞에서 들었던 예를 말고도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일단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수많은 설명을 했지만 아직까지 알아도 못하고 있고 또 이제 몰랐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맥락이란 말이에요. 컨텍스트를 처음에 했었죠. 이제 컨텍스트가 죽지 않도록만 하면 그 단어는 여러분께 될 수 있어요. 컨텍스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제가 뚝 던졌을 때 상황이 딱 떠올라야 돼요. 한국말로라도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나기봉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기봉 씨, 뭘 한번 얘기해 주시냐면요. 자, embarrassing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mbarrassing. 영어 사전으로 외웠던 단어인가요? 외웠던 단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안 외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운 단어를 해보겠습니다. insist라는 단어 외웠죠. insist 어떻게 외웠던 단어죠? 뭐뭐를 몸을 대신해. 지금 예기치 않은 그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괜찮아요. 이래야지 훨씬 더 동영상이 자연스러워 보일 테니까. 자, 그럼 다른 단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랄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서 아까 allow는 뭐라고 했죠? 허락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허락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예문을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예문이 좀 긴데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올라오대요. 자, 이걸 아직 보지 마시고 괜히 보여드려 놓고 그러면은 allow라는 단어가 허락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allow가 들어간 상황을 아무거나 한번 한국말로 만들어 주세요. 영어로 아니어도 좋으니까 allow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는 allow를 쓸 수 있다. 네. 내가 가진 예산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럼 어떤 영어가 그때 쓸 수 있죠? 영어로는 제가 보기에는 allow라는 단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떤 단어를 딱 보면 그게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다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mad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 mad. 미친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미친이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미친이라고 할 때 mad를 쓰는 경우는 훨씬 적어요. 뭐가 더 떠올라야 되냐면 막 화내는 게 훨씬 더 흔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미친이라고 외웠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내가 미친이라는 말이 떠오르기 전까지 mad를 쓰지 않을 거예요. mad를 쓴다 하더라도 잘못 쓴다는 거죠. mad는 훨씬 많은 경우에 막 화내는 게 더 많이 쓰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확한 상황에서 내가 딱 떠오르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떠오르는 단어가 잘못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어를 딱 봤을 때 금방 떠오르는 상황이 원래 떠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딴 상황이 떠오르다 보니까 내가 쓰려고 하면 결국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쓴 글 아니면 최대한 영어 모국어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쓰는 글을 보고 처음 대한 단어가 딱 나왔으면 이 단어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어떤 맥락으로 쓰였을까를 보고 그걸 내 거로 소화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그 단어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이거 썼던 걸 다시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His passionate teaching allowed me to see how sincere he was.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기봉 씨가 1대1 대응어로 외웠던 것처럼 한번 이거 번역을 해볼게요. 그의 열정적인 가르침이 허락했다.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됐는지를 보도록 허락했다. 근데 우리말이 무슨 말인지 이상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그때 허락하다라는 말이 적절한가요? 안 적절한가요? 보면. 그의 열정적인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그가 신실한지 볼 수 있게 허락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운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때? 가르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 이런 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하고 내가 알게 된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보고 깨달은 거죠. 본 게 없었으면 내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 게 없었으면 내가 안 됐는데 본 거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allow라는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allow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허락하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르쳤는데 그의 가르침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지 알게 되었다. 그렇죠.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이 설사 1대1 대응은 없다 하더라도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allow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알은 걸로 안 돼요. 내가 쓸 수 있으려면 이걸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없으니까 보조적으로 어떤 정리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나오는 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정리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allow라는 단어를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허락하다라고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allow를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 또 영영사전 사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지만 allow라는 동사를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직접 공부하다가 본 거여야 돼요. 남이 해놓은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본 것을 여기다 이제 써놓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나왔던 걸 이렇게 번호를 allow라고 써주고 옆에다가 뭘 써요? 발음기호 쓰고 발음기호 이거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옆에다가 영영사전에서 나온 그 allow를 찾아서 정의를 적고 밑에다가 예문을 적고 예문 여기다 뭐 써요? His passionate teaching allowed me to see how sincere he was 쓰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allow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지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정리한 걸 갖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문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번호를 계속 매겨가는 겁니다. 번호를 계속 매겨가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 좋은 방법이냐라는 것을 1000번, 2000번, 3000번 넘어갈수록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거를 이 동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 왜 시간이 걸린다고 더 생각하냐면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이 뭐죠? 1대1 대응어로 외웠던 것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대1 대응어식으로 외우는 거라고 했죠. 왜 그렇게 외우면 안 되냐면 내가 써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럼 그건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면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영 배우는 방법 중에 무슨 법이 있다고 하는 수영 배영, 저병, 자유형, 평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형을 배우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론에 따라서 3분 만에 배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수영 강사도 다 망해버리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3분 동안 배우는 방법 없다는 것을.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3분 동안 수영을 배울 수 없지만 그리고 3분 동안 해서 수영을 못 배웠지만 자기들은 다 그렇게들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수영을 배우려면 정확히 항상 계속 연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3분 동안 배우는 그 누군가가 처음에 가지고 온 방법을 다들 쓰니까 자기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영어 못하고 있는 걸 묻지 모르고 결국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이게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이렇잖아요. 어떤 토익 강좌들에서 이런 거 얘기하죠. 하루에 100단어 외우기, 하루에 50단어 외우기 한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토익 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최소한 뭐는 아니냐면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를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일단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맥락을 하나 주고 최소한 몇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범죄 관련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맥락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글을 보고 거기서 뽑아내고 영영사전을 정리하는 거지만 강좌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맥락을 제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그런 어떤 미국 사람과 얘기하다 나온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면 그게 강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여는 강좌가 아니라 특강으로서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차근차근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